안녕하세요. 올해 30 먹은 외노자 임씨입니다. 자전적인 수필 느낌으로다가 경어체는 쓰지 않고 독백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제가 20대 초중반부터 시작한 외국 생활, 외노자로 살면서 느낀 점들, 무슨 노동들을 하며 밥 벌어먹고 살았는지, 그리고 외국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에게 외노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허세 없이 보여줄 겁니다. 또 그냥 제 잡다한 생각들을 주절주절 말할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외노자 임씨의 나날. 외노자 임씨는 왜 외노자가 되었는가? 어렸을 때 밖에서 외노자들을 보면 와, 저 사람 얼굴색도 다르고 한국말도 서툴고 밥 반찬도 다른데 우리나라 와서 힘들게 사는구나, 좀 불쌍하다고 생각하던 9살 초딩은 15년 뒤에 외노자가 된다. 나의 서식지는 사계절이 뚜렷했었던 한국이었다가 중국, 호주를 거쳐 지금은 한 계절만 졸라게 뚜렷한 캐나다 북부로 서식지를 바꿨다. 캐나다 하면 한국인이 이민 가고 싶어 하는 나라 1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1, 2위를 다투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나를 부러워하지는 않아도 된다. 왜냐? 나는 인구 50명이 안 되는 깡촌 중에 깡촌, 마을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곳,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서 횟수로 4년째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털을 잡은 이래로 누군가가 내 시골 살아, 내가 사는 건 너무 심심해, 할 게 너무 없어, 유유 하면서 천하제일 시골 대회를 열 때 나는 참가해서 자칭 시골러들의 뚝배기를 깨부시고 다녔고 단 한 번도 꿀린 적이 없다. 쇼핑몰 없습니다. 영화관 없습니다. 병원 없습니다. 카페 없습니다. 대중교통 없습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없다. 치킨집 없다. 마트 없다. 배달 없다. 우체국 없다. 헬스장 없다고. 노래방 있겠냐? PC방 있겠냐고. 그런 마을에 있는 게 뭐냐? 전교생이 10명도 안 되는 분교, 주유소 3개, 주유소에 딸린 기사식당 같은 것 2개, 동네 버거집 하나, 서브웨이, 호텔, 그리고 드넓은 초원. 이 깡촌에도 서브웨이가 있는 거 보면 진짜 세계 1위 프랜차이즈는 실감이 된다. 그럼 나는 왜 이곳에 사는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영주권 때문이다. 길게 말하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주공사 100% 믿고 돈 주고 이주공사에는 최대한 제가 빨리 일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세요. 전 영주권만 지원받으면 그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말하면 된다. 물론 시골이라고 해서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 시골의 장단점은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나는 왜 외노자가 되었는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 내 인생에서 절대 안 할 것 같은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수능, 두 번째가 군입대, 세 번째가 결혼이었다. 근데 지금은 다 했다. 학교 다니는 12년 동안 선생님의 눈초리와 회초리를 피해가며 열심히 숨만 쉬었는데 다음 날이 수능이라 했다. 그리고 남들 다 가니까 나도 안 가면 뻘쭘할 것 같아서 대학교를 갔다. 당연히 성적 맞춰서 지방대로 갔다. 대학에서 단 한 번도 장학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다. 우리 학교 조그만 화단 정도는 내가 해줬지 싶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22년 동안 쉬다 보니 조국이 눈치를 줬다. 갔다. 특수보직으로 입대해서 논산에서 6주 훈련받고 후반기 교육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포병대대에서 급하게 탄약관리병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쩌다 보니 내가 차출됐다. 그래서 나는 후반기 교육도 못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 근데 여기엔 속사정이 있었다. 나는 5월 군번인데 내 자대의 인사과장이 내가 입대하기도 전인 4월에 견인 포병이었던 관심병사를 탄약관리병으로 부직을 바꿨다. 그리고 이걸 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사단 시스템상에서는 내 보직이 부족한 상태라서 내가 차출된 거였다. 그렇게 나는 꽤 꿀을 빠는 행정직 탄약관리병에서 몸만 쓰면 되는 야전포병이 됐다. 참고로 내가 자대 전입 신고 후에 인사과에서 처음 들은 말은 잉? 탄약관리병이라고? 잉? 너 왜 왔냐? 였다. 군대 썰도 나중에 풀어보겠다. 군대에서 온갖 인간들을 다 만나보았는데 특히 해외에 살던 선후임들하고 부대끼며 지내게 됐다. 나라가 나를 군대 안에 묶어놓은 것처럼 내가 나 스스로를 한국이라는 테두리 안에 묶어놨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우리 아들은 역마살 있겠어 이놈 새끼 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며 자랐는데 군 제대 후에는 엄마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했다. 21개월 동안 곡괭이랑 삽질만 존나게 하다가 사회로 다시 나왔다. 복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로 토끼일까 국내를 하던 차에 룸메 친구가 교환학생 신청이나 해보자고 했다. 교환학생 신청 가는 국가는 크게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영미권 국가랑 중국, 대만, 일본의 아시아 나라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나라 리스트를 보자마자 영미권은 제꼈다. 학교에서 영어를 10년 넘게 배워서 질렸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나의 영어 실력은 수준급이어서 1인 2역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리고 일본어는 뭔가 배워도 메리트가 적다 느껴서 제꼈다. 남은 건 미국의 아성을 넘보는 중국과 대만이었다. 이왕 역마살의 운명을 가진 나는 대만보다는 중국에서 떠도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중국을 지원했다. 참고로 나의 대학 전공은 경영고, 복수 전공으로는 국어국문학이었다. 중국어는 당연히 한마디도 못했다. 하지만 패기 넘치는 나는 군 제대 버프로 세계를 접수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던 차라 굉장한 열정을 갖고 교환학생 서류 준비와 면접을 준비했다. 결과는 합격. 그렇게 전역을 하고 6개월 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된다. 1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우리가 어렸을 적 한국어를 나도 모르게 배우는 것처럼 중국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중국어에 장시간 노출이 되어 있으니 중국에서 숨만 쉬어도 나도 모르게 중국어가 순식간에 늘기는 개뿔. 적어도 대학에서 2년 동안 중국어를 배우다 온 중어중문학과 애들하고 같이 수업을 들으니까 반에서 최저 3형제 중 1원으로 굉장한 활약을 했다. 특히 만주족의 여교수님은 너희 3명 알아들었냐? 라고 꼭 확인을 한 뒤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예습 좀 하고 오라고 매우 갈구셨다. 이런 잔소리를 들으면 예습을 할 법도 한데 이미 나는 무사 만기 전역을 한 육군 병장의 타이틀을 획득했기 때문에 반도 못 알아듣는 중국어 갈굼이 나에게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하였다. 그래도 수업 끝나고 어디 놀러 갈 때면 내가 중국인 친구가 제일 많았다. 물론 이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어 학과 학생들이라서 내가 그날 배운 중국어 한
문장을 활용하고 난 뒤에는 한국말로 의사소통을 했다. 중국어를 배우러 간 중국에서 생면부지의 젊은이들에게 세종대왕님의 위대함을 전파시키며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냈다. 그래도 성과가 아예 없지는 않았다. 나 역시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어느새 10년 배운 영어보다 1년 배운 중국어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었다. 물론 입도 간신히 떼는 미숙한 영어보다 나았다는 거지 1년 만에 중국어를 엄청 잘하게 되었다는 건 아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와 나는 중국 대학원을 준비했다. 외국인이 한국 대학원에 비교적 쉽게 입학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외국인은 대학원에 쉽게 갈 수 있다는 학력 세탁의 꼼수를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일단 방학이 돼서 지금은 사라진 명동 빈폴에서 중국인 응대 알바를 했다. 거기서 알게 된 조선족 누나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직도 뇌리에 선명하다. 한국 와서 본 한국인의 삶은 대부분 비슷하더라. 19살 때까지 좋든 싫든 학교 다니고 20대 중후반까지 내노라 하는 회사 들어가겠다고 스펙 쌓고 적당한 타협을 하며 회사에 들어간 뒤에는 60살까지 야근에 회식에 몸바쳐서 일하다가 퇴직 후에 손주들 좀 보고 60대 후반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그때까지 번 돈 다 병원에 쓰고 간다. 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의사 선생님을 대입해도 옆집 쌀집 아저씨를 대입해도 동네 슈퍼마켓 아줌마를 대입해도 대기업 다니는 선배들을 대입해도 우리 부모님을 대입해도 심지어 나를 대입해도 저 이야기는 아귀가 들어맞았다. 끓는 물에 개구리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던 중 서류 미비로 대학원이 떨어졌다. 다음 준비까지 1년의 시간이 붕 떴다. 친구들한테 나 대학원 떨어져서 잣됐다고 연락을 돌렸다. 그중 한 친구한테 솔깃한 카톡을 받았다. 병신. 귤이나 따로 보지와. 나니? 친척들 모임에서 가랑이 사이에 머리 박고 다니기 싫었던 나는 대학 마지막 학기를 끝내자마자 졸업식도 안 가고 귤을 따러 호주에 갔다. 이때의 이 선택 하나가 지구 반바퀴를 돌아 영하 45도의 캐나다까지 굴러 들어가게 되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0여 년을 학생 신분으로 부모님의 등골에 빨대를 꽂으며 인생을 전진하던 나는 출국 전에 부모님께 이제 내 돈은 내가 알아서 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며 단돈 100만 원을 들고 호주로 갔다. 어차피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영어 배우러 간 것도 아니고 1년 적당히 도피하다 돌아갈 거라서 한국에서는 죽었다 깨도 못할 것 같은 경험들을 위해 나는 시골만 다녔다. 물론 영어는 졸라게 못했다. 호주 농촌 생활을 1년 하면서 엄청난 자유로움을 만끽한 나는 중국에서 일 잘하고 있던 전 여친을 꼬셨다. 호주 2년차 때부터 함께 지냈다. 결국에는 2년의 워홀이 끝난 뒤 호주에서 학생 비자까지 변경하면서 총 3년을 살았다. 그리고 시드니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전 여친은 현 아내가 되었다. 호주에서 나는 귤 따는 농부, 스노피 분류하는 노동자, 블루베리 포장하는 농부, 양파 마늘 공장에서 포장하는 노동자, 닭고기 공장 노동자, 잡초 제거꾼, 청소부, 용접시다, 용접사, 일식집, 템프라 쿡, 렌트마스터, 까지 11가지의 1, 2차 산업을 두루두루 경험했다. 3년 동안 살았던 지역은 겐다, 번다버그, 울굴가, 홉스하버, 세인트 조지, 벤디고, 카슬힐,
시드니, 에핑 등 8개의 지역에 살았고 이사는 총 9번을 했다. 집에서 가끔 물이 안 나와도 2평도 안 되는 직원 숙소에 살았어도 말이 안 통해도 마트까지 차로 30분이 걸리는 시골에 있어도 하루에 1톤짜리 귤을 따야 겨우 55불을 받아도 새벽에 쓰레기를 주워가며 일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조선족 누나의 말이 한 번 더 떠올랐다. 한국에서 살았던 나는 보이지 않지만 응당 따라야 하는 한국인 평균의 인생 시간표 안에서 살았는데 호주에서는 나의 전공과 전혀 관련 없고 대기업 서류에 경력으로 적으면 광탈될 만한 나의 미래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1, 2차 산업을 전전했다. 그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경험들, 누군가가 보면 시간 낭비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은 역설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 바둑이나 장기판에서 승부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은 볼 수 없는 길을 관전자는 보이는 것처럼 한국을 벗어나니 새로운 길이 보였다. 잘 닦여진 소모품이 되기 위해 25년 동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격증을 열심히 따서 대기업 입맛에 맞춘 인재가 되는 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 출퇴근에 2시간씩 쓰면서 승진과 비교가 일상인 곳에서 사는 건 나를 위한 삶일까? 인생 중에 40년을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면서 평생 목표가 내 집 마련 하나인 삶은 과연 보람찬 삶일까? 자식에게 올인하며 희생하고 옆집 개똥이랑 성적 비교하는 건 좋은 삶일까? 자식을 위해 돈 버느냐? 가족과 시간은 못 보내고 하루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는 삶은 존경받을 삶일까? 돈을 많이 버는 건 성공한 삶일까? 나와 아내는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는 삶은 살지 않기로 했다. 우리의 삶을 살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 찢어진 장화를 신고 다니든 20년 된 자동차를 끌든 인프라가 취약한 시골에 살든 남 눈치 볼 필요 없이 우리들이 가장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에서 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곳에서 살기 위해 외노자가 됐다.